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다들 아마 필기를 합격해 주신 분들이 들어주셨을 텐데요. 실기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게 언제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8월 28일에 열리면 바로 그 원하시는 시험장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비용은 실기는 45,000원이고요. 시험 보는 날짜는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9월 28일 9시까지 입시를 해주시면 되고 태블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은 9시 15분부터 10시 25분까지입니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입니다. 필기는 60점 이상이었지만 실기는 70점 이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이 첫 번째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률을 유지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A형과 B형의 모의 문제가 있는데 A형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따라와 줄 수 있는데 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단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계산된 필드를 만드는 거 거기에 함수 사용하는 것도 훨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70분 안에 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70점 이상 맞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A형 스타일보다는 B형 스타일로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기에서의 합격률은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우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살짝만 틀려도 아마 그 정답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 코참 패스 거기다 문의를 넣어봤는데 이게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데 부분 점수 내에서는 뭐 그 정확히 요구한 정답만 정답 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 출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실기는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데이터 준비하기라고 하는데 시각화 작업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정답을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실행하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파일 관리하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그리고 작업 문서 저장하는 거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가공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거의 다 맞추어 주셔야 하고 A형과 B형의 경우 데이터 준비 문제가 그 작업 준비 문제가 20점에서 30점 사이로 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3, 4점 이상 보다 더 깎이게 되면 나머지 2번 문제랑 3번 문제에서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맞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나왔던 그거 유니온 그리고 조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맞춰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2번 문제는 경영정보 시각화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3번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주로 물어보는 건 태블로에서 다루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 기능을 하는가, 저 기능을 하는가,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걸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태블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특히 A형과 B형에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두세 번 이상, 서너 번 이상 꼭 봐주셔야 합니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2번의 구현 요소를 보면 특히 여기서 나오는 함수 average, count, sum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함수 계산된 필드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숫자 함수는 sum,
그리고 에버리지, 카운트 디스팅트, 그 카운트 D죠. 그리고 이제 미니멈, 맥시멈, 그 민, 맥스 값 최소한 요 6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상 필드나 레이블 필드 넣는 것도 그 마크 카드 활용하는 부분 잘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뭐 가로축, 세로축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문제 2-2번에서도 뭐 차트 자체는 어려운 차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런 데서 보시면 레이블에서 필드 평균의 최소값과 최대값만 표시한다.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만 표시하는 차트 요거를 기능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레이블에 대해서 레이블의 지정을 마크 전체가 아니고 뭐 최소 최대라면은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알면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놓치면 점수를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방금 요거를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하는 걸 몰랐으면 여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여기 최소 최대를 누를 줄 모르셨으면 4점이 그냥 날아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기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익혀 주셔야 됩니다. B형 문제에서도 2번 같은 경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카운트 D, 썸 요거는 꼭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번 문제에서는 그쵸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태블로의 기능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보면 3번 문제는 복합 요소 구현입니다. 차트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를 다 잃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형 문제랑 B형 문제랑 다 동일합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if문과 case문에 대해서는 정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고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다양한 케이스문과 다양한 if문을 사용해 주셔야 실제 내가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if문과 case문을 정답을 보고 간신히 타자를 따라치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문제를 정확히 푸시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A형도 동일하게 이제 if문, case문이 나왔고요. if문 위에 있고 case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3-4번 보면 워터폴 차트인데 워터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뭐 음수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를 공부를 좀 더 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활용해서 그 달력을 만드는 차트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그 양수값, 음수값을 처리할 때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색상을 넣는 것 이런 부분도 기능을 아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함수였던 것 같아요. 함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작업 준비 A형의 작업 준비에서 미드 함수랑 리플레이스 함수 그리고 컨테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컨테인 함수, 이제 뭐 미드 함수 이런 상황에서 리플레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면 좀 중요한 그 논리적인 함수에서 레프트 함수랑 라이트 함수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광역별 방문자 수에서 그 필드를 결합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필드를 그냥 이제 결합을 했으면 됐는데 결합이 나왔으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걸
나눠주는 함수도 있거든요. 뭐 스플릿 함수, 스플릿 함수 같은 경우가 뭐 시험에 나오기에 딱 좋은 함수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보이자고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데이터에서는 원본에 만약에 이렇게 제품이 사무기기, 책상, 그리고 뭐 제품 코드 번호로 제품 아이디 번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구분기호가 있습니다. 요거 구분기호를 스플릿 함수로 나눠서 제품을 뭐 책상이면 책상만 발라내는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랭크 댄스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if문과 뭐 케이스문 쓰는 거에도 약간 버거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요런 거 하나 정도는 버려주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if문과 케이스문, 그리고 이제 그 에버리지 카운트 dsum, 그리고 뭐 날짜에서 데이트 파스, 그리고 뭐 리플레이스, 레프트 라이트, 콘테인스, 뭐 그 정도 선에서의 함수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서 if문과 케이스문이 쓰였는데 비슷하게 이게 출제 기준을 보시면 IIF나 if null 같은 경우도 나와 있거든요. 요 두 함수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도가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if랑 케이스문만 사용하지 마시고 IIF랑 if null 정도도 좀 더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선 순위로 봐야 될 게 이제 뭐 실링, 플로어, 맥스민 뭐 이런 거, 그리고 ZN 널은 영어로 처리해 주는 거, 그리고 뭐 sum, min, max, count d, count, average, contain 요 정도 문자열 함수는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논리 함수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if문, if null, IIF, 그리고 min, max, 그리고 and or도 중요할 것 같고요. then이랑 뭐 when은 이제 케이스문과 if문에서 사용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이트에서는 데이트 파스 나왔고요. 데이트 애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 태블로에서 좀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함수를 잘 몰라도 함수를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if 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잘 모른다, 나는 if만 공부를 했다, 그럴 경우에도 여기 검색을 하셔서 눌러보시면 그 예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잘 몰랐지만 찾아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바로 버리고 넘어갈 게 아니고,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 나와 있다. 만약에 요거 지금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는 그 모의 문제 A형, B형으로 잘 풀어주셨다, 그런 경우에도 실제 실기 문제를 접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bi마켓이라고 하는 bimarket.co.kr 여기에서 실기 대비반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8월 말과 9월 첫째 주에 두 번의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요. 온라인 교육에서도 태블로를 가지고 차트를 시각화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초급 교육과정과 중급 교육과정을 듣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시험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bi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시험 분석 및 합격 전략 모두 다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